2025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 휘문고등학교 기말고사 주요문항 해설을 하겠다. 요번 시험지는 왜 그랬는지 모르겠지만 반 정도가 경우의 수 문제고 대부분이 어려워. 그래서 원래 학생들은 경우의 수를 못하는데 더 어렵고, 그리고 주관식에서도 어려운 문제가 많고, 내가 킬러 문제라고 판단한 한 문제도 경우의 수고, 그렇기 때문에 체감 난이도는 중간고사보다 더 어렵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이 들고, 1학기 등급을 말하자면은 잘 모르겠지만은 요새는 이제 통계가 안 나오기 때문에 중간기만 합쳐가지고 다 합쳐서 한 3개까지는 1등급이 나오지 않았을까 그런 예상입니다. 경우의 수 위주로 해설을 하고, 아닌 것도 한 2개 정도 할게요. 일단 8번. 중학교 때도 많이 봤을 법한 문제인데, 이런 원 위에 일정한 간격으로 12개의 점이 있대. 이 사이에 둘이씩 찍으면 되겠죠. 이렇게 12개의 점으로 3개의 점을 골랐을 때 예각삼각형이 몇 개냐가 문제야. 여러 가지 접근법이 있을 수 있는데 가장 괜찮은 걸로 하나만 하겠습니다. 시간 관계상. 일단 직각삼각형의 개수를 센 다음에 전체 세고요. 전체는 당연히 12C3 220개니까 요 중에서 직각삼각형 개수를 세는데, 직각삼각형 개수는 다들 셀 줄 아시죠? 이게 짝수기이기 때문에 마주보는 점 2개를 선택을 해야 이게 지름이 되기 때문에 지름의 원주각이 90도다 라는 성질을 이용하는 거지. 근데 이와 같은 지름이 될 수 있는 것은 하나, 둘, 셋, 넷, 다 6개 있거 아니야? 6개 쓰고 그 중에 한 가지 예를 든 겁니다. 이렇게. 그다음에 꼭지점 2개를 선택한 셈이기 때문에 나머지 하나를 더 고르면 되거든? 그럼 지금 저 2개를 제외한 10개 중에서 아무거나 하나를 골라도 G가 되는 거죠. 그래서 곱하기 실패해서 60가지가 되는 거지. 그럼 일단 전체에서 60개를 빼면은 몇 개고? 160개죠. 160개의 예각 혹은 둔각 삼각형이 있다. 그런 얘기입니다. 직각삼각형을 제외했으니까. 그러면 그냥 여기다가 예각삼각형 하나를 그냥 만들어봐. 이렇게. 이건 예각삼각형 아닌가? 이렇게. 이건 예각삼각형 맞죠? 그러니까 그 어떤 것도 지름보다 짧기 때문에 예각삼각형이 맞습니다. 이런 예각삼각형 하나가 있으면 무슨 생각을 하냐면은 이 꼭지점을 마주보고 있는 이 점하고 이 변하고가 만드는 삼각형은 무조건 둔각이겠죠. 그리고 같은 방식으로 이 꼭지점과 마주보고 있는 이거 이상한데 이거 지름이야 되는데 아무튼 이거가 이 변이랑 만드는 삼각형, 이 삼각형 말하는 겁니다. 얘도 무조건 둔각일 거고, 하나 더 남았지? 이 점이랑 마주보고 있는 이거랑 이 변이 만드는 삼각형 도 무조건 둔각삼각형입니다. 그러니까 하나의 예각삼각형에 의해서 결정되는 둔각삼각형은 언제나 3개다 라는 얘기인 거예요. 즉 이
160개 중에 예각 하나당 둔각 3개가 있다 라는 뜻인 거지. 1 더하기 3은 4. 그 중에 하나만 예각이 하나. 즉 예각삼각형의 개수는 160개에 대한 4분의 1배라서 아쉽게나 이런 식으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런 얘기는 거의 처음 들어봤어요. 상당한 사고방식이 똑똑함이 필요한 그런 해법이었고요. 몰랐다는 사람들은 다음부터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그리고 9번도 가겠습니다. 1부터 16까지의 모든 자연수 중에서 내수를 동시에 택할 때 내수의 합이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 내수의 합이 4개요. 내수의 합이 3의 배수. 그러니까 일단 이 수를 3으로 나눈 나머지로 분류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1부터 16까지니까 1, 4, 7, 10, 13, 16 요게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1인 녀석들 2, 5, 8, 11, 14가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녀석들 3, 6, 5, 12, 15가 3의 배수들입니다. 그럼 뭐 이 5개 중에 4개를 고르면 그렇게 해서 더하면 3의 배수가 되겠죠? 그리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여기 하나 뽑고 그러니까 이거 2개 이거 2개 더해도 이거 더하기 이게 3의 배수니까요. 그래서 요거 2개 요거 2개 더해도 3의 배수다 그런 생각할 수 있지. 근데 그런 식으로 대충 생각해가지고는 맞을 수가 없습니다. 체계가 있어야죠. 그래서 어떻게 생각하면 되냐면 이 3의 배수란 말은 나머지가 0이다 그런 뜻이니까 얘의 나머지는 1인 거고 얘의 나머지는 2인 거고 얘의 나머지는 0인 거죠. 그러면 이 내수의 나머지의 합이 0 또는 3 또는 6 또는 9 또는 이런 식으로 되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해서 어떤 방식의 식 비슷한 걸 쓰냐면 이 내수, 그러니까 4개의 0 또는 1 또는 1을 가지고 합해서 3의 배수가 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하는 거야. 뭐가 있냐면 0000이 있습니다. 이 0000이 의미하는 바는 뭐냐? 얘네들 중에서 그러니까 나머지가 0인 애들 중에서 4개를 고르겠다 그런 뜻입니다. 그래서 5개 중에 4개를 고르는 거니까 5가지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이 숫자들을 사전식으로 배열을 하면서 차근차근 세면 틀릴 이유가 없는 거지. 빠짐이 없을 거니까. 그 다음은 뭐가 있을까? 0을 3개 쓰면 이게 3이어야 되는데 여기 3이 없잖아. 3은 0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건 없어요. 0 2개인 게 그 다음 거네? 라고 생각하시고 00이면 나머지 2개의 합으로 3을 만들어야 되는 거니까 1, 2 이렇습니다. 순서로 생각하는 게 아니야. 그래서 요게 의미하는 말은 뭐냐면 3의 배수 중에 2개 나머지 1인 것 중에 하나 나머지 2인 것 중에서 하나 이렇게 꼽는 거예요. 그래서 3의 배수 5개니까 52 곱하기 3의 3을 나누면 1인 6개죠. 61 곱하기 나머지 2인 5개 51 이런 식으로 고백법칙으로 세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300개일까? 그 다음 뭘 써야 될까? 0 하나일 때를 생각해야 되겠죠? 0 하나면 나머지가 1, 1, 1 이러면 되겠지. 그러면 3의 배수 중에 하나 51 그리고 나머지 1인 6개 중에 3개 63 5 곱하기 20이니까 100이네. 그 다음 뭐가 있을까? 0 하나인 게 끝났을까? 아니요. 이것도 있어요. 0, 2, 2 그러면 3의 배수 중에 하나 51 그 다음에 3으로 나누어 나머지가 2인 것 중에 3개 53 50 0이 들어가는 건 끝났어요. 이제 1 1, 1, 1, 0 하시면 안 돼. 갈수록 크게 써야 됩니다. 1, 1, 1, 0은 0, 1, 1이랑 같은 거예요. 1, 1, 1이면 여기 3 써야 되는 3 못 쓰거든요? 없어요. 그럼 1, 2개인 게 가능한가? 가능하죠. 이렇게
여기 마지막 케이스입니다. 그래서 6개 중에 2개, 5개 중에 2개니까 이렇게 되는 거지. 150개.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600. 그래서 4번이에요. 이렇게 분류해서 이런 차근식 대열을 통해서 이게 의미하는 바가 이와 같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세하는 그런 문제인 거죠. 몇 개의 수의 합이 무언가의 배수다. 그런 스타일은 다 이런 식으로 세야 됩니다. 그리고 주관식으로 가서 또 경우의 수 문제 15번 할 거예요. 다음을 만족시키는 타리아의 세 자연수 A, B, C 개수를 찾는데 가는 다 다르다는 소리입니다. A, B, C가 모두 다르다 그런 얘기고 나가 메인 조건인데 N이 B 곱하기 C가 A래. 이거면 A는 N의 약수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B가 2고 C가 3이라서 N이 6이면은 A는 6의 약수인 1 또는 2 또는 3 또는 6이다 이렇게 된다는 뜻인 거죠. 그러면서 다 달라야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1도 안 되는 거지. 그러니까 A는 1 아니면 6이다 두 가지다 그런 식으로 세야 되는데 뭐 이렇게 두 가지씩 세가지고 어느 세월에 답을 찾나요? 그렇기 때문에 근데 이제 곱하기로 그냥 끌고 갈 수는 없는 상황이니까 무언가를 기준으로 해서 분류를 해서 풀어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어야 하는 거지. A가 N의 약수라는 말은 N이 A의 배수다 라는 얘기고 N이 A의 배수다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거든요. 그래서 A가 얼마인지에 따라서 BC의 개수를 세겠다라는 마인드로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1부터 8까지라고 했는데 A가 만약에 5잖아요? 그러면 A는 5의 배수인데 1부터 8까지의 5를 제외한 수의 곱으로 5의 배수를 만들지. 그러니까 A는 5에서는 안 돼. 마찬가지로 7에서는 안 돼요. 그래서 A가 가질 수 있는 값은 5와 7을 제외한 모든 값이다. 그래서 6가지 경우로 나누어서 문제를 푸는 겁니다. 얘랑 같은 말은 N이 즉 BC의 곱이 A의 배수라고 생각을 하고 문제의 주인공은 A구나 라고 캐치를 하고 A의 값에 따라 분류해서 세는 거예요. 첫 번째 A가 1이다. A가 1이면 BC의 곱이 1의 배수다 라는 소리니까 모든 자연수 1의 배수이기 때문에 BC는 뭐가 되건 상관이 없는 거죠. 서로 다르다는 조건만 만족을 시키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B가 될 수 있는 건 7개, C가 될 수 있는 건 6개, 42가지. 두 번째, A가 2일 경우는 BC의 곱이 2의 배수다 라는 얘기죠. 그러면 BC가 홀수만 아니면 되는 거죠. 두 개의 곱이 홀수인 건 각각의 홀수인 거니까. BC가 둘 다 홀수이지만 않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위에서 구한 전체의 경우 중에 BC가 모두 홀수인 걸 제외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면 홀수가 2를 못 쓰는 상황이면 홀수가 남는 게 4개죠? 1, 4, 5, 7 다 살아있어요. 그러면 1, 4, 5, 7 중에 B를 정하고 나머지 중에 C를 정하는 거니까 4, 3이겠죠? 그래서 30가지. 세 번째, A가 3이라면 어떨까요? BC의 곱이 3의 배수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1, 2, 3, 4, 5, 6 중에 3의 배수는 6밖에 없잖아. 근데 이미 A가 3이기 때문에, 물론 3, 6이지. 3, 6인데 이미 A가 3이기 때문에 결국
BC가 3의 배수가 되기 위한 상황은 BC 중에 하나가 6을 가져갈 수밖에 없는, BC 중에 하나가 6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구나 라는 생각을 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리를 하자면 BC 중에 하나가 6이고 나머지 하나는 뭐가 되고 상관이 없다 그런 얘기인 거지. 그러면 6이 누구냐를 정해야 되겠죠? B 아니면 C니까 두 가지인 겁니다. 그러면 B가 6이다 라고 치면 3, 6을 제외한 6개의 수가 나왔고 그게 뭐가 되더라도 BC의 곱은 3의 배수에 만족이 되니까 6가지인 거죠. 그래서 12개고요. 네 번째로 A가 4일 때 BC의 곱이 4의 배수 4는 2의 제곱이다 라는 생각하셔야 되겠지. 그러니까 뭐 둘 다 짝수다? 그런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아무튼 얘네들 중에 적어도 하나가 짝수긴 해야 될 것 같은데 4의 배수가 돼야 되기 때문에 그 남아있는 수를 분류를 할 필요가 있는 거야. 1, 2, 3, 4, 5, 6, 7, 8 중에서 A가 4라 했으니까 4는 무시하시고 얘네들 중에 짝수는 얘죠. 2, 6, 8인데 근데 2나 6은 2를 하나만 갖고 있는 수고 8은 2를 3개나 가지고 있으니까요. 만약에 BC 중에 8인 게 있다 그러면 자동 만족이 되는 거고요. 8인 게 없다 그러면 2랑 6이 다 BC가 되어야 되는 거죠. 그러면 8을 포함할 때와 포함하지 않을 때로 분류해야 되겠네 라는 생각이 들고 그렇게 보시면 돼요. 그럼 첫 번째로 8을 포함한다 라고 칩시다. 그러면 BC 중에 8이 누가 될지를 정해야 되겠지? 그럼 몇 가지고? 두 가지? 그러니까 얘와 달과 없는 겁니다. 8이 될 거를 둘 중에 하나 결정한 다음에 8이 아닌 나머지 하나는 4랑 8을 제외한 어떤 것이 되더라도 상관이 없으니까 6가지. 또는 8이 없다 라고 치면 이 BC가 둘 다 2랑 6일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BC에다가 2, 6 두 숫자를 배정하는 거니까 2패이죠. 그래서 14가지고요. 다섯 번째 A가 오늘 안 된댔습니다. A가 6이다 라고 칩시다. BC의 곱이 6의 배수다. 6도 좋은 숫자죠. 특이한 숫자, 어려운 숫자입니다. 2와 3을 다 가지고 있는 거니까 2와 3을 하나씩 가지고 있는 거니까 그러니까 BC의 곱도 그래야 한다는 거지 2와 3을 저거 하나씩 가지고 있어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면 저 네 번째 케이스 생각하듯이 해보는 거지. 어디 보자. 6은 못 씁니다. 그러면 이 남아있는 수 중에 3배수는 얘밖에 없죠. 얘는 무조건 들어가야 된다. 그러고 나면은 나머지 하나가 2의 배수면 되는 건데 2건, 4건, 8이건 2를 하나만 가지고 있으면 되는 거니까 뭐가 되더라도 상관이 없는 거지. 결론적으로 3 무조건 들어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나머지 하나는 2의 배수해야 한다. 입니다. 그래서 3이 될 녀석을 결정을 하시고 두 가지. 그리고 이 2, 4, 8 중에 나머지 하나를 고르는 거죠. 3개. 6가지고요. 마지막으로 A가 8일 경우 이거 너무 쉽죠? 8은 2를 3개나 갖고 있기 때문에 BC의 곱도 2를 3개나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본적으로 짝수가 돼야 되고요. 아무튼 이 상태에서 A가 8이니까 8을 못 써. 짝수를 확인해 봤더니 이렇게 3개야. 그러면 만약에 BC가 2랑 6이면 안 되는 거죠. 2가 2개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4는 무조건 들어간다. 그리고 2랑 6 중에 하나도 반드시 들어간다. 그래야지만 2가 3개 있는 거니까. 그렇습니까? 그럼 4가 될 거를 골라요. 그거지. 나머지 하나 중에 나머지 하나의 문자에 2나 6을 대응시키는 거니까 그거지. 이렇게 해서 배웠습니다. 이런 식으로 풀 수밖에 없어. 케이스 분류를 하지 않고는 풀 수 없는 문제다.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면 정답은 108인데 경우의 수 케이스 분류가 주관식이기 때문에 진짜 자기가 맞았는지 틀렸는지 엄청 불안하단 말이죠. 그렇기 때문에 엄청 어려운 시험이죠.
멘탈 나갑니다 이거. 웬만한 애들이 풀고 있으면. 일단 17번은 경우의 수가 아닌데 어려운 거라서 해석을 할게요. 이것도 뭐 많이 보는 유형이긴 합니다. 첫 번째 부등식은 그냥 막 풀어버리면 마이너스 3에서 12 사이가 나오고요. 두 번째 부등식도 일단 식 쓰면 2x 제곱 플러스 a 빼기 1-8x 마이너스 a 제곱 플러스 9a가 0 이상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상이니까 이렇게 벌어지는 범위가 돼야 되는 건데 아무튼 인수분해가 되거든요. 이것도 얘를 2로 째주고 얘를 마이너스 a 마이너스 9로 째주면 됩니다. 그러면은 결국 경계가 2분의 a와 마이너스 a 플러스 9가 경계인 거지. 그러니까 요 둘 중에 크기 관계부터 먼저 파악해봐야 되는 거죠. 그러면 이 두 개가 같다라고 칩시다. 그러면 어떻게 되지? 얘를 넘기면 2분의 3a가 9니까 a는 9에 대한 3분의 2배라서 6이네요. a는 6입니다. 그래서 a는 6이라서 a가 6보다 클 때와 작을 때가 나와서 이 부등식을 각각 조절하는 거죠. 첫 번째 a가 6보다 작다를 먼저 해볼게요. 그러면 6보다 작으면 뭐 예를 들어 4다 라고 치면 이건 2고 이건 3이지. 그러니까 이게 더 큰 거야. 그래서 이 2차 부등식에는 어떻게 표현되냐면 x가 2분의 a보다 작거나 같거나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보다 크거나 같다. 이런 식으로 표현이 되는 거죠. 됐지? 그러면 얘는 디폴트죠. 얘하고 얘의 공통 범위를 찾는 거죠. 멜리 부등식을 푼다는 것은. 근데 그 범위 안에 정수가 4개 있도록 하는 정수 A의 값을 찾는 겁니다. 요 두 개의 공통 범위의 정수가 4개. 그러면은 수직선 그리지 말까? 귀찮아요. 그냥 요 범위에 있는 정수를 다 써볼게. 이 경계하면 안 되니까.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3, 4, 5, 6, 7, 8, 9, 10, 11까지 이렇게 있는데 요 안에서 이 녀석에 의해서 정수가 얘네들 중에 4개만 나와야 한다. 그런 뜻입니다. 그런데 A가 6일 때라면 이 둘 다 3이 되거든요, 당연히. 요 3이 기준이에요. 3이 기준이고 A도 정수라기 때문에 A가 5다. 근데 그렇게 되면 얘가 정수가 아니니까 A는 짝수일 때만 그런다고 칩시다. A가 4다. 그러면 얘는 얼마가 돼? 2가 되지. 그러니까 요렇게 한 칸 왼쪽으로 가는 거야, 이 녀석이. 그리고 얘는 A가 3에는 5조. 얘는 2칸 오른쪽으로 가는 거네요. 2칸 오른쪽으로. 한 칸? 2칸 오른쪽으로. 왜 얘는 한 칸, 얘는 2칸이야? 얘는 개수가 1인데 얘는 개수가 1이라서 그런 거지. 그러니까 얘보다 더 2배만큼 많이 움직이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방식으로 풀겠다는 거예요. 알았어? 그럼 A가 4라고 치면은 이 범위는 얘네들 중에 어디를 남기냐면 이거 5개. 이거 엄청 많죠 아직. 그렇기 때문에 더 줄여야겠구나 라고 생각을 하셔야 됩니다. 오케이? 그러면은 아니면 얘 그냥 이 값이 얼마인지를 따지지 말고 한 칸, 2칸씩 이렇게 제거해 나가보는 거죠. 일단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그 A가 4라면 이게 2가 돼서 2가 지금 포함되는 거거든. 등호가 포함되어 있어가지고. 근데 지금 A가 4일 경우에는 이 정수들 중에 제거된 것은 뭐밖에 없냐면 요 2개밖에 없는 겁니다. 오케이? 그럼 이쪽 한 칸을 더 보내볼게요.
볼게요. 그러면 얘 하나, 얘 두 개를 지워야 하는 거죠. 알았니? 아주 많이 나왔어요. 그럼 또 얘 하나, 얘 두 개를 지워보자. 이렇게 해서 4개 남을 때까지 하면 되겠지? 초딩처럼 푸는 거야. 아직 비슷해졌지만 아직 4개가 아니네. 얘 하나, 얘 두 개를 지워보자. 그랬더니 어때요? 3개가 돼버렸죠? 그럼 다시 원상복구 시키세요. 원상복구. 여기서 원래 줄이던 대로 줄이면 안 되는구나. 4개가 아니라 4개가 등장하지 않고 바로 3개로 가버렸기 때문에 그럼 이제 어떻게 해야 되냐면 A를 1만 줄인다 라고 생각하는 거야. 그러면은 이 값은 어디에 와 있을 거냐면 이 0과 1의 가운데 0.5에 와 있을 거고 얘는 하나가 지워지는 거예요. 이렇게 뭐? 얘가 지워지는 거니까 이 오른쪽 경계가 10이 됐을 때란 뜻이거든. 그러면은 지금 A 요게 10이라는 뜻이기 때문에 A가 마이너스 1일 때다 라고 생각하셨어요. A가 마이너스 1이면 이거 잘못했네. 왜 이렇게 잘못된 거지? 아까 여기 출발했잖아. 하나, 두 개. 하나, 얘는 원래 지워지는 거. 하나, 두 개, 하나. 애초에 이 색깔 잘못 씌웠는데 뭐야? 다시 1, 2, 3, 4, 5, 6, 7, 8, 9, 10, 11이었지? 6일 때 둘 다 3이니까 3에서부터 출발하고 A를 2줄이게 되면은 이 값은 여기로 가고 이 값은 여기로 간다.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그냥 위치를 표시합니다. 그 다음에 2를 더 줄이면 여기랑 여기다. 이렇게 되고요. 2를 더 줄이면 여기랑 여기다. 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경계값들이 이 값들이 됐다라는 뜻인 거예요. 근데 등호가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이 값 포함해서 왼쪽에 3개인 거고 이 값 포함해서 오른쪽에 3개인 거지. 그럼 합쳐서 6개니까 아직 4개가 안 된 거지. 근데 여기서 이만큼 더 줄인다고 치면 얘가 마이너스 1이 될 거고 그럼 2개고요. 얘는 11이 될 거니까 하나밖에 안 남았죠. 그럼 3개니까 이때는 2를 줄이면 안 된다. 1을 줄여야 된다고 생각해야 돼. 1을 줄이고 나면은 얘는 이 두 개 사이 여기에 가 있을 거고 얘는 여기에 가 있을 거란 말이야. 그러면은 이 값 이하면 이거 2개요. 그리고 이 값 이상이면 이거 2개니까 딱 4개가 맞죠. 그래서 이 첫 번째 케이스에서는 이 하나의 A 값이 나온다라는 것을 알아채셔야 합니다. 오른쪽 경계가 11 때가 A 값입니다. 오른쪽 경계는 얘지 않습니까? 얘가 11대로 A를 찾는 겁니다. 그래서 A는 마이너스 1 맞춰진 거예요. 이런 논리를 한 번 더 하시면 되는 거야. 두 번째, A가 6이면 안 돼. A가 6이면 이게 모든 실수가 되기 때문에 얘네들이 다 들어가는 거라서 4개가 될 수가 없어요. A가 6보다 크다 라고 치면 이 두 번째 부등식의 모양이 다르겠지? 이 두 개의 위치가 바뀌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개의 크기가 달라지기 때문에 x가 마이너스 a 플러스 9보다 작거나 같은 거고 혹은 x가 2분의 a 이상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얘와 같은 논리를 할 때 왼쪽이 작다 쪽이 개수가 1이고 크다 쪽이 개수가 2분의 1이니까 여기 2개를 빼고 여기 1개를 빼는 그런 식으로 하셔야 돼요. a를 20 키워나간다고 쳤을 때 a가 6보다 크다니까요. 똑같은 방식으로 갈 겁니다. 이렇게 딱 써놓고 제거해 나가는 방식이 제일 좋다고요. 기준값은 3이다.
그러면 A를 2 키운다 라고 치면은 요쪽 경계는 작다 쪽 경계는 이 두 칸 왼쪽이니까 여기가 되는 거고요. 크다 쪽 경계는 한 칸 오른쪽 여기 되는 거예요. 아직 많이 멀었어요. 그럼 다시 2를 줄이면 2를 키우면 여기 다른 세로 여기 얘는 한 칸 더 가니까 여기 그럼 얘는 두 개밖에 안 나왔는데 얘 안에 많이 남았지. 그러니까 이쪽은 없나 보네 라는 생각이 드는 겁니다. 갑시다. 2를 더 줄였다 라고 치면 이것도 아니고 마이너스 3 되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쪽엔 없어요. 그리고 이쪽은 하나 늘어나니까 이거지. 그럼 이렇게 있다고 치면 6, 7, 8, 9, 10, 11 이니까 여전히 많죠? 4개가 남아야 되는데 그러면 얘네들은 더 이상 없기 때문에 여기에서 4개가 남아야 되니까 결국 이 4개를 말하는 거구나 라는 뜻입니다. 그죠? 근데 얘는 2분의 A이기 때문에 8로 딱 떨어져도 되지만 7과 8의 평균이 7.5라도 상관이 없는 거죠. 그래서 얘가 7.5거나 8일 때로 A 값 2개를 찾는 거야. 그래서 두 번째 케이스에서 조건에 부합되는 A는 15와 16이다. 그래서 A는 3개의 조건이고 이 3개의 합은 30이 연립부등식에 포함되는 정수의 개수를 만족하는 미정계수를 찾는 문제인 거죠. 기출문제 중에 많이 나타나는 그런 유형이기 때문에 충분히 연습이 됐으면 별거 아닌데 아무튼 기본적으로 어렵다로 분류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한번 풀어드렸고요. 그 다음에 18번 얘도 부등식 문제인데 상당히 복잡합니다. 계산이 괴랄하다라고 볼 수 있어요. 세 변의 길이가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마이너스 x 플러스 8 x 근데 이게 둔각삼각형이래. 둔각삼각형이 존재하도록 하는 x값의 범위가 a에서 b 사이하고 c에서 d 사이로 표현될 수 있는데 b 더하기 d에서 a 더하기 c를 뺀 것이 최대가 되는 거예요. 최대가 되도록 하는 A, B, C, D를 다 구해서 더해라. 그런 문제입니다. 그리고 뭐 A, B, C, D는 이 순서대로 크기 관계가 있대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 이게 둔각삼각형 대입 조건을 풀었는데 x가 1에서 3 사이 하고 6에서 10 사이가 나왔다 라고 하면은 둔각삼각형이 되도록 하는 x의 범위는 이것 중에 일부분을 써도 되거든. 1.1에서 2.9 하고 7에서 9 사이라고 써도 된단 말이야. 근데 왜 최대를 물었냐 라는 말은 그냥 이 부등식의 결과를 그대로 써라 그런 뜻인 거지. 그러니까 지금 b 더하기 d, 그러니까 b 빼기 a는 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고 d 빼기 c는 이 구간의 길이를 얘기하는 거니까 각각의 구간의 길이가 최대가 될 때의 값을 구하라는 얘기는 결국 이 부등식을 그냥 푸세요 라는 뜻인 겁니다. 이 부등식의 해를 찾아볼래? 라는 의도다 라고 생각하면 돼. 왜 부등식을 풀려고 하는 게 아니라 이런 표현을 했을까? 이런 것도 맞는 말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어떤 범위가 있는데 그 범위의 일부분이 이 조건을 만족합니다 라고 말해도 틀린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최대란 표현은 그런 이유로 있는 거다라고 생각하시고 그냥 이 세 변이 이렇게 주어져 있는 삼각형이 둔각이 되기 위한 x의 범위를 구하겠다라고 생각하고 들어가시면 되겠어요. 그러면 뭐 둔각삼각형이기 때문에 요 세 개 중에 제일 긴 변의 제곱이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크다라는 피타고라스 정리 관련 부등식을 써가지고 풀어주시면 되는데
최대변이 뭔지 이 세 개가 다 미지수다 보니까 잘 안 되기 때문에 나는 어떤 생각을 했냐면 이 세 개가 다 x에 관한 1차식이기 때문에 그래프로 나타내면 직선들이란 말이죠. 직선들을 그려가지고 크기 관계를 확인해 볼 거야. 그리고 그에 앞서서 삼각형이 되긴 해야 되니까 삼각형의 결정 조건도 당연히 확인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로 삼각형 결정 조건을 먼저 쓸게요. 삼각형 결정 조건은 뭐냐면 대부분이 제일 긴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 크다라고 알고 있겠지만 그건 이제 제일 긴 변이 확정됐을 때 쓰기가 좋은 부등식인 거고 제일 긴 변이 뭔지 모를 때는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임의의 변이 나머지 두 변의 합보다는 작고 차보다는 크다라고 쓰면 돼요. 그러면은 그게 어떤 변이 최대 변일 경우에도 삼각형 승 조건을 의미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나는 이거 x가 제일 간단하니까 x가 두 근의 합보다 요 두 개 합보다 마이너스 3x 플러스 18보다는 작고 크다 두 근의 차보다 근데 두 배의 차보다 근데 이 두 개 중에 뭐가 더 큰지 모르잖아. 하나에서 나머지 뺀 다음에 절대값 좀 되는 거죠. 여기서 이거 뺄게요. 그럼 x 마이너스 2의 절대값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이 연립 부등식을 풀어서 삼각형 결정 조건에 따른 x의 범위부터 당연히 구해야 됩니다. 그러면 이쪽을 먼저 풀면은 x가 작다 2분의 9 이렇게 나오고 이쪽 같은 경우는 그림을 그려볼 건데 절대값 x 빼기 2는 요거다라는 거 상식이 없지 않으실 거고 그냥 우변의 x 요거죠. 그럼 지금 부등식이라는 거 위치관계를 의미하는 거기도 하니까 y는 x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을 보시는 건데 y는 x가 이 그래프보다 위에 있는 부분은 요 구간이고요. 그러면 이 값보다 크다가 답일 거죠? 당연히 1. 그래서 x는 1보다 크다. 이 부등식은 이거야. 그러니까 삼각형 결정 조건에 의한 x는 이거야. 즉 이 범위를 얘가 벗어나면 안 되는 거죠. 얘랑도 연립을 해야 되기 때문에 소중한 범위니까 이렇게 킵을 해두시고요. 그 다음 두 번째로 얘네들 중에 최대변이 뭔지를 확인하는 작업을 해요. 최대변 확인. 어떻게 하냐면 각각의 그래프를 그릴 거예요. y는 x, y는 마이너스 2x 플러스 10. 여기 11고 여기 5겠죠. 그리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 이렇게 됐습니다. 그러면 여기 교점을 확인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요거는 이 두 개를 연립한 거니까 이 두 개를 갖다 붙이면 2네. 여기 2네. 그 다음에 여기. 여기는 필요가 없을 것 같은데요. 여기는 뭐냐면 y는 x하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8이겠죠. 4야. 이렇게. 하필이면 이 2랑 4가 전부 다 여기 1에서 2분의 9 사이에 들어있죠. 그래서 이렇게 1에서 2 사이일 때는 이 세 직선 중에 보시는 것처럼 얘가 제일 큰 겁니다. 얘가 1에서 2 사이에서 얘가 제일 큰 겁니다. 그리고 2에서 4 사이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고요. 이 두 개는 다른 거예요. 바뀌었잖아요. 그리고 4에서 2분의 9 사이에서는 얘가 제일 큰 거죠. yx요. 그래서 세 변 다 최대변일 수 있는 상황인 거야. 그래서 문제를 세 번 풀어야 돼. 세 번째, 피타고라스 부등식으로 이제 부등식을 풀어내는 거예요. 세 번 푸는 거예요. 세 번. 첫 번째, x가 1에서 2 사이일 경우 1에서 2 사이일 경우는 이 노란색 10, 요거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이 최대변이니까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제곱이 크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제곱 더하기 x 제곱보다 이거 푸시라고요. 계산까지 하는 것은 시간이 아까우니까 계산 과정 생각하고 내가 계산해 온 결과만 쓰도록 할게요. 이렇게 나오거든요. 일단 2차식이 x제곱 마이너스 12x 플러스 18이 0보다 크다 나와요. 근데 이게 인수분해가 안 되기 때문에 근해 공식으로 경계를 구해야 돼요. 그러면 6 얼마 루트 36 빼기 18이니까 18이거든요. 근데 6 플러스 루트 18보다 크다 혹은 6 마이너스 루트 18보다 작다 라는 뜻인데 크다는 건 얘랑 공통분이 없으니까 무시하시면 되는데 6 마이너스 루트 18보다 작다는 얘 안에 들어있을 수 있기 때문에 확인해봐야죠. 루트 18은 대충 4.5식이고 6에서 4.5식을 빼면은 1.5식이거든. 1.5식이보다 작다랑 1에서 이상인 공통부분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요 첫 번째 케이스의 최종 결론은 1에서 6 마이너스 루트 18을 정리하면은 3루트 이상이다 라는 점이죠. 이게 답이에요. 즉 저기 있죠. 이 부등식이 얘라는 거예요. A는 1, B는 6 빼기 3루트이다 라고 찾은 겁니다. 두 번째 X가 2에서 4, 4일 경우 요 구간인데 이 빨간색으로 표시되는 게 최대변이죠. 제일 위에 있으니까 얘라고 해. 마이너스 X 플러스 8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제곱이 크다. 나머지 두 변의 제곱의 합보다 x제곱 더하기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제곱보다 이렇게. 오케이? 그러면 얘도 정리하는 과정을 보여드리지 않을게요. 정리했더니 이렇게 나왔어요. x제곱 마이너스 6x 플러스 9 완전 제곱식이 0보다 작다로 나와버렸어. 그럼 이거 이 부등식이 배가 없으니까 얘는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선은 최대변일 수가 없었던 거죠. 그 다음에 세 번째 마지막 4에서 2분의 9 사이일 때는 요거 y는 x가 주대변인 상태입니다. 그러면 x 제곱이 크다 마이너스 2x 플러스 10의 제곱과 마이너스 x 플러스 8의 제곱이 합보다. 오케이? 그럼 얘도 정리를 해봤더니 x제곱 마이너스 14x 플러스 41이 0보다 작다 이렇게 나왔고 얘도 인수분해가 안 되니까 근해공식 풀었어요. 그렇게 해서 얘랑 공통범위가 있기 때문에 공통범위까지 확인했더니 이 세 번째 케이스에서의 부등식의 결과는 이거였습니다. 7 빼기 2루트 2에서 2분의 9 이게 결국 C고 D다 그런 얘기죠. 세 가지로 분류했기 때문에 결과들을 다 합쳐야 되거든. 그래서 이 범위랑 해가 없다랑 이 범위를 합치는 거니까 이 두 개를 그냥 각각 다 쓰는 거죠. 얘네들이 연결되거나 하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A, B, C, D를 이 값이라는 것으로 다 알아냈고요. 그러면 얘네들을 전부 다 더하는 결과는 아무튼 더하는 결과가 얼마야? 더하는 것만 해볼까? 6 더하기 7 더하기 1 이게 14죠. 거기다가 2분의 9까지 나오면은 2분의 23 인 거고, 그 다음 여기 무리수 부분은 마이너스 5루트 2 이렇습니다. 근데 이거를 P라고 했고 이거를 Q라고 한 거죠. 그 두 개를 더하면 뭐냐? 더한 다음에 두 배를 하는데 그러면 23에서 10을 뺀 거다라고 볼 수 있는 거지. 그래서 정답은 13. 진짜 어려운 문제가 두 개 남았는데 1시간 넘기면 좀 문제가 생기는 상황이라서 다른 영상으로 찍어서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19, 20번에 대한 해석입니다.